안녕하세요. 나답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한 학습 공동체 나다움 인문학교를 운영하는 안상현 교장입니다. 제가 이제 애니어그램을 2015년도에 공부를 시작해서 지금 또 이제 명지대학교의 대학원을 다니면서까지 이제 공부를 좀 심도 깊게 하려고 노력하는 이제 중인데요. 그 초반에 이제 제가 참 실수를 좀 많이 했던 게, 물론 지금도 실수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 과거에 제가 동영상 촬영해 놓은 그런 자료들을 보면은 또 실수를 많이 하고 있고, 또 지금도 만나서 개별적으로 강의도 하고 개인 상담을 하면서도 또 그런 실수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곤 합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제가 또 수정할 건 수정하고 보완할 건 또 보완하는데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 그 애니어그램의 그 기본 유형을 찾기 위해서 그 어떤 노력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초반에는 정말 그 제가 사용하는 진단지를 매우 신뢰했기 때문에 사실 신뢰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이 그걸 만들고 진행해 오신 분들에 비하면 매우 좀 그 뭐랄까 작았기 때문에 그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진단을 하고 그 진단 결과를 아무래도 좀 많이 신뢰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오신 분의 성향을 이제 설명드리는 방식이었죠. 그런데 이제 제가 최근에 진행하는 이제 방식은 애니어그램 강의를 하더라도 저는 이제 3명으로 한정을 짓고요. 많은 인원을 대상으로 하면 그 한 분 한 분 집중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애니어그램 그 기본 유형 찾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제가 하는 방식은 3명 이하의 소수를 가지고 음, 기본 진단을 하고요. 이제 81개 문항짜리를 쓰고 있는데요. 그 진단지를 바탕으로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이제 한 분 한 분 이야기를 나누면서 찾아가는 방식입니다. 이해하고 수용하고 또 자기를 관찰하고 또 인식하고 깨닫고 이제 이런 과정들인데요. 사실 그렇다 보니까 보통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 진행을 하는데 이 시간이 또 상당히 부족할 때가 많고요. 왜냐하면 이게 그 설문 자체가 사실 애니어그램의 그 각 유형들의 공통적인 특징들을 모아놓은 거기 때문에 그 특징을 자기 자신에게 비교해서 내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그 1에서 5점의 그 점수로 척도화하는 거잖아요. 사실 이 작업은 사실 그 평소에 자기 탐색이나 자기 관찰을 통해서 그 스스로 객관적으로 보는 노력을 많이 하신 분들일수록 체크하는 게 상대적으로 쉽죠. 하지만 그런 것들이 평소에 연습이나 훈련이 안 돼 있고, 또한 거기에 플러스해서 지금 이제 뭐 쉽게 말하면 상태가 별로 안 좋은, 내가 좀 부정적이고 에너지가 다운돼 있고 한마디로 힘든 상태, 의욕이 없고 무기력하고 더 심하게는 우울한 그런 상태에서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서 그 진단지를 작성한다라는 것이 한계가 있다는 거죠. 진단지 자체에 대한 문제, 뭐라고도 깊게 들어갈 수 있겠지만, 신뢰도 있게 진단지가 설령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그것을 직접 체크하는 사람 입장에서 자기 객관화라든가 자기 관찰 능력, 또 다른 말로는 자기 성찰 지능, 자기 이해의 정도, 이런 것들이 충분하지 않으면 그 체크하는 것이 신뢰가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
그 진단 자체의 그 결과를 100% 신뢰하고 상담이나 컨설팅을 진행한다라는 것은 무리수가 따릅니다. 저는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진단 결과는 50에서 70% 정도만 믿고 들어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대화를 통해서 찾아가고, 그리고 스스로 자신의 그 행동과 그런 그 사고 패턴들, 이런 것들을 잘 관찰하면서 공부가 필요한, 어찌 보면 저를 만나서 애니어그램의 기본 유형을 바로 이렇게 인식한다기보다는 제가 가이드를 좀 해드리면 오신 분들이 공부를 이제 병행하면서 자기 이해를 이제 시도해 나가는 거죠. 애니어그램에 대한 다양한 자료들이 많거든요. 제 영상뿐만 아니라 그 애니어그램을 설명하는 분들이 유튜브 상에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영상을 하나하나 들으면서 그 특징들을 파악해 보시고 스스로 관찰하고, 그리고 자기 가까운 지인들이 나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그런 말들을 귀담아 들으면서 나에 대해서 탐색하는 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 애니어그램 그 유형들 1번부터 9번까지의 그 각 유형들의 어떤 장점이든 단점이든, 그리고 긍정적일 때나 부정적일 때 여러 그 특징들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자신을 탐구하고요. 또 어느 정도 이제 내가 그 기본 유형의 방향이 좀 잡혔다면 이제 그 속내를 좀 들여다보는 거죠. 이런 어떤 동기, 욕구, 어떤 신념, 그리고 내가 뭔가 집착하는 것, 회피하는 것, 뭐 두려워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심도 깊게 하나하나 공부하면서 나를 관찰하면 이제 어느 정도 나에 대해서 볼 수 있는 그 통찰이 좀 생깁니다. 그걸 바탕으로 이제 또 더 전문가들을 만나서 신뢰할 만한 그런 전문가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또 나눠보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해해가고, 또 발견하고, 수용하고, 인식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기본 유형을 좀 어느 정도 알았다 하더라도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애니어그램은 무슨 뭐 혈액 검사나 뭐 이런 그냥 단순한 성격 도구가, 진단 도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제 내가 기본 유형을 어느 정도 알게 됐다면 본격적인 공부는 이제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죠. 정확하게 나의 그런 사고 패턴, 그리고 나의 행동 패턴, 그리고 나의 감정 반응들에 대해서 이제 스스로 알아차림이 필요한 그런 단계가 이제 두 번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기본 유형을 알았다면 두 번째는 자신의 기본 유형에 따라서 일상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알아차림이 필요한 겁니다. 그 알아차림을 통해서 내가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자동적으로 반응하는 나의 그 패턴을 이제 인식하게 되면 그 패턴을 끊어낼 수 있게 되는 힘을 갖게 되죠. 이제 그 알아차림을 통해서 내가 그 기본 유형의 어떤 삶을 살아갈 때 집착이라든가 회피라든가 이런 현상이 벌어지면 이제 그 상황을 알아차리게 되는 게 많아지고 반복되다 보면 이제 내가 이제 스스로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도적인 힘을 갖게 되는데, 그럴 때는 이제 깨어있는 상태를 스스로 체크하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깨어있는 상태에 대해서는 그 에크하르트 톨레가 이야기한 그 세 가지를 주로 많이 활용합니다. 수용하기, 내가 현재 상황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수용할 수 있느냐, 수용하기, 그 다음에 즐거움, 현재 이 순간에 집중해서 몰입해서 즐거움을 느낄 수가 있느냐,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가 열정,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할 수 있는 그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면 이제 삶의 목적에 맞게
목표를 세우고 비전을 수립해서 열정적으로 이제 집중하면서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알아차림을 통해서 깨어나고 그 깨어있는 상태를 의식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수용하고 즐거움을 체크하고 열정을 체크하는 방식으로 저는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기본 유형을 찾는 데 있어서 그것이 왜 중요하고, 그리고 진단지에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통찰력을 갖추기를 바란다라는 마음에서 오늘 내용을 좀 준비를 해 봤습니다. 다양한 동영상들을 통해서 공부해 보시기를 권하고요. 그리고 책도 애니어그램 지혜뿐만 아니라 또 접할 수 있는 몇 권의 책을 좀 더 다양하게 수집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 스스로에 대한 자기 이해 정도가 좀 깊어지고 또 나를 바라보는 통찰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게 뭘까요? 진정한 자유로움 아닐까요? 그 진정한 자유로움이 곧 의미 있고 행복한 그런 삶으로 연결되리라 믿습니다. 네.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남은 하루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